안녕하세요. 진행시켜의 찰나리 빛나는 찬영. 웃기고 싶은 욱형입니다. 드디어 결혼식 사회자의 꽃, 사회자 이벤트 시간입니다. 결혼식 촬영까지 포함해서 일정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유의사항 3가지만 먼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양가 부모님과 내빈분들이 불쾌해하지 않을 정도의 적정 수위를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 너무 심한 야한 농담은 안 된다는 점. 자, 두 번째, 사전에 신랑 신부와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한 이벤트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깜짝 놀라거나 너무 당황해서 이벤트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벤트에 대해서 사전에 식장 매니저와 한번 이야기를 반드시 해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면 이 매니저께서 조명이나 음향 같은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욱격해서 이야기한 대로 정말 사회를 처음 볼수록 신랑 신부에게 맞춰진 이벤트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자칫 사회자가 너무 눈에 띄는 이벤트를 했다가는 오히려 식의 분위기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이벤트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저는 보통 5분에서 7분 정도 사이로 준비를 합니다. 네. 하지만 가장 마지막 예식이거나 그날 예식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네, 참 다양한 이벤트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유형을 나눠볼 수 있을까요? 유형은 크게 질문형, 행동형, 참여형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질문형은 말 그대로 사회자가 신랑 신부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들으면서 행하는 가장 간편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행동형은 신랑 또는 신부가 움직임을 통해서 또 이벤트를 진행하는 형태를 말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참여형은 신랑 신부 외에도 하객분들이나 양가 부모님들께서 같이 참여하시면서 무언가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예도단 이벤트 또는 결혼식장에서 준비한 이벤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회자 이벤트를 대부분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양가의 부모님 중에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편지를 읽어주신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사전 미팅 때도 확인을 못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러한 돌발 이벤트가 나왔었을 때는 사회자 이벤트를 생략하거나 좀 짧게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참 다양한 이벤트 소스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회자 이벤트들을 저희가 특별편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 진행시켜 채널 안에서 차근차근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성장해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기대되는데요. 저도 그때 좀 더 저의 보찜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이 3가지 유형의 이벤트별로 1가지 정도씩만 예시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질문형 이벤트입니다.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신랑, 지금부터 신부 부모님을 바라봅니다. 실시. 바로 봤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신부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하객 여러분들께 당당하게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자, 1번 문제입니다. 결혼 후에 설거지는 신랑과 신부 중에 누가 해야 될까요? 신랑!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결혼 후 통금 시간은 몇일까요? 지금 제 통금 시간은 12시가 넘어도 되는데 12시요? 이렇게 하면 혼나겠죠? 네. 9시! 좋습니다. 자, 세 번째로 결혼 후에 부부간 다툼이 발생하면 이유 막론 누구 잘못입니까? 이것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신랑!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고 재치 있는 유머를 더하면서 신랑이 신부 부모님께 한번 잘 살겠다, 재밌게 약속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짧지만 굉장히 또 임팩트 있고 또 재밌었던 그런 질문형 네. 이벤트였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행동형 이벤트를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신랑 또는 신부가 춤을 좀 췄다 왕년에 그랬을 때 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자고로 댄스의 신은 네. 무반주에서 추는 댄스. 이게 또 기가 막히거든요. 네. 그래서 신랑과 신부에게 이 무반주 댄스를 시키는 겁니다. 완벽합니다. 유로한 게 행동 이벤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마지막으로 참여형 이벤트 한번 제가 예시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자,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해 보려 합니다. 신랑은 신부의 손을 꼭 잡아주시겠어요? 네.
지금부터 제가 하객 여러분께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신랑 신부에게 축하한다는 얘기를 전해주시면 됩니다. 얘들아 축하해,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세요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신랑은 축하라는 단어가 들릴 때마다 신부의 손등에 가볍게 키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0초 시작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자, 이 이벤트에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현장에서보다 영상과 사진에서 빛을 발휘합니다. 하객들이 너도 나도 축하한다고 웃으면서 신랑 신부를 향해 이야기를 건네는 그 모습이 영상으로 담기면 또 너무 아름답고 신랑 신부에게 정말 좋은 추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 또는 영상 촬영을 담당하는 감독분들께 사전에 이야기를 드려서 이런 이벤트 때 좋은 모습을 담아달라 이야기하신다면 큰 추억을 선물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영! 그런데 이런 이벤트만은 절대 하지 말아라 싶은 게 있을까요? 저는 딱 하나 있습니다. 뭐죠? 신랑이 구걸하는 이벤트. 구걸형 이벤트. 왜냐면 신랑이 그 턱시도를 입고 사실 더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신랑이 또 땀을 흘릴 수도 있고. 맞아요. 사실 이런 부분은 좀 부모님들께서 보기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급적 지양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멋진 모습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 사회자 이벤트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네. 더 자세한 이벤트 컨텐츠는 이벤트 특별편에서 많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쳐볼까요? 네, 이상으로 진행시켜의 찬영, 우경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진행시켜!